안녕하세요, 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휘경 3구역 휘경 많은 분들, 서울분들 기다려오셨던 네네. 휘경차의 디센시아 네네. 분양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 가격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지 등 가격 분석 그리고 평면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해코 스타트! 네, 박스 표시해놓은 이유가요. 네. 이게 VR이 있거든요. 네. VR은 뉴빌드 TV의 네. 남경호 대표님 채널을 한번 보시고. VR은 뉴빌드. 네, 그렇죠. 완벽합니다. 분양가가 전용 84가 약 10억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5구가 7억대 후반이 나왔고, 네. 39제곱은 4억대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학점이 높고. 예. 이 상태에서 2021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서울에서 분양했던 거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예. 잘 따라오세요. 아남 해링턴 플레이스. 고대 옆에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분양가 9억이었고요. 10,000명 정도 청약 들어와서 가점권가 이때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죠. 그렇죠. 69조. 높네. 예. 그리고 북서울자의 폴라리스가 2달 후에 분양했고 이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강북 미아 쪽에서 과연 10억이 넘는 걸 분양이 될 거냐. 네. 이때는 이제 분양가 9억까지 중도금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중도금 허구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시공사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나마 또 선방을 했죠.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엄청나게 싸게 분양했던 영등포. 요즘에 센트리움, 아스테리움 그 시그니처를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은평구에. 여기는 이제 영등포를 분양했고 그 아타스라고 불리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좋은 단지. 네. 그 옆에서 분양했던 작은 단지.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야, 세대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또,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개수는 좀 작긴 하네요. 그래도, 야, 점수가 69점. 그 다음 하나포레나 미아가요. 이때부터 좀 미분양이 서울에서 조금씩 쌓인다. 22년 4월에. 예. 생각보다 좀 빨리 쌓였네. 봤어요. 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쌓였네요. 예. 여기가 북서울자의 폴라리스하고 좀 가격과 위치가 비교가 됐으면서도 주상복합의 어떤 장단점이 같이 어우러진 단지였었는데 미분양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둔촌주공을 분양하기 전 직전에 어떤 살랑살랑하는 분위기인데 부동산 시황은 가장 최악인 작년 11월 그때 중화 1구역이라는 중랑구에서 분양했던 리버스앤 에스케이프 롯데캐슬 보세요. 확 쪼그라들었죠. 2,000명으로. 만명 같이 가다해. 예. 결론적으로는 완판이 됐습니다. 한 3, 4개월 만에. 이게 둔촌주공 살리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때 사실 분양가는 뭐였냐면 비교할 만한 데가 이 사가정 아이파크의 2000년도 초 시세만큼 분양을 약 10억에 한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19년도 말, 2000년도 초에서 이제 가격 형성이 되고 그보다 10% 상승한 가격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2020년도 초 분양가 정도면 분위기가 안 좋았던 작년 말 시절에도 좀 완판은 되는 분위기였다로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망의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3,000명 접수가 되면서 이 가격 또한 사실은 너무 저렴했죠. 둔촌주공은 헬리오시티하고 저는 비슷하게 나중에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헬리오시티는 파크리오하고 가격이 연동이 됐는데 그러면 둔촌주공 분양가는 헬리오시티의 2018년도 1월 시세고요. 파크리오의 데이블에도 2018년도 1월 시세에 맞단 이 13억대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저렴했었는데 시황도 그렇고 좀 세대수도 많이 분양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좀 추억의 단지죠. 추억의 단지. 네, 추억의 단지입니다. 직구에 또 강동 헤리티지 자리에 분양했어요. 둔촌주공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로 위에 분양했던 헤리티지 자리. 우리 다 분석하는 현장들이 많이 나오네, 그죠? 네, 전부 다 분석한 거 맞아. 또 새록새록 하시죠. 새록새록 합니다. 네, 분양가가 5구인데 8억이 안 됐습니다. 둔촌주공보다 약 2억 정도 저렴했으니 한 개 타입을 106개 뽑고 가점 최저 64점으로 기억나세요? 그 거실에 다용도실에 문이 달려 있었던. 맞아. 그랬었죠. 어이? 네, 근데 이번에 휘경자에도요. 네. 59 타입이 거실에서 다용도실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평면상으로 어쩔 수 없었나 보죠.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둔촌주공과 같은 주에 청약을 했던 장위자이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당번은 달랐잖아요. 네, 당번은 달랐습니다. 일반 공급이 956개, 약 1000개를 분양했고 역시 84 분양가가 10억.
지금 보면 2021년 12월부터 전용 84 분양가가 9억, 10억, 11억 이 사이 비강남권 기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미분양도 당연히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짧게 마감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11월 분양했던 리버센, 맞아. 준주, 네. 장위 이게 한 건에 다 마감이 돼버렸죠. 맞습니다. 그래 그거 딱 얼마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거기 그 투미 TV의 김재경 소장도 장의자에 출주했다는. 네, 조주했다는.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마포더 클래시, 이 마포더 클래시가 3월 중순에 완판 소식이 또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1500세대급 아파트 중에 1번 분양이 53개를 분양했고요. 커트라인이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죠. 공급 세대가 적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한 3달 동안 미분양이 좀 쌓여있다가 완판된 이유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이래요. 마포 더 클래시 인근의 신촌그랑자이나 아니면 그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이런 이제 대장급 단지들이 20억을 돌파했고 그에 비해서 14억대란 분양가는요 30%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30% 빠진 금액에서 작년에 거래가 많이 되었죠. 그러면 이 가격이면 들어가도 되겠다 안심하고들 계약들을 하신 것 같죠. 딱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 나가죠. 최고가 20억 2천에서 2개가 찍혔어요. 신촌그랑자이. 그리고 최저가 14억에서 거래. 딱 30% 정확하게 빠졌고 3월 10날에 거래. 네, 마프자라고 하죠.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도 19억 7천까지 찍었던 동네. 마포 레면 프루지오 역시 19억 4,500. 그러면서 최저가는 14억대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 하한선을 심리적 하한선을 통과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14억 초반에 분양했던 마포 더 클래시는 완판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촬영은 3월 28일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월달에 분양했던 가장 최근에 직전 분양했던 은평의 센트리벨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그 다음에 또 자이. 예, 양평 12구역에 분양했던 디그니티. 예, 디그니티. 보이시죠? 이 정도 수준이 현재 서울 청약시장의 어떤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휘경자이 디세시아 같은 경우는요, 또 적게 나오면 7,000명, 8,000명. 이게 또 사실은 또 영등포 자이였기 때문에 위치상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13,000개 이상 들어왔는데 휘경 같은 경우는 위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위치가 두 개를 보면. 예, 이렇게 경의중앙선을 지나가고요. 그다음 위가 1호선 지나가요. 이 딱 사이에 박혀 있거든요. 이게 또 안죽해 보시는 분들은 안죽해 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상철에 대한 어떤 소음 분진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문 3구역하고 이문 1구역이 또 분양 예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휘경을 안 하고 이문 3, 이문 1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청약 안 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0,000명 정도로 보지만 적게 들어오면 한 6,000, 7,00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은 그 정도 보시는 게 네, 그 정도 보는 게 감사합니다. 역시 또 저를 보아주시 감사합니다. 이 휘경자의 디센시아를 결국 두 편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편으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분양했던 서울 분양지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요즘의 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까 보는 거니까. 근데 휘경 3구역은요 위치가 이렇게 경의중앙선하고 1호선 사이에 있고 이게 삼각주 모양의 땅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위에 있는 이문 3, 이문 1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떨어질 없는.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초등학교도 약간 멀거든요. 근데 이문 1하고 이문 3구역은 또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초품 아니에요? 네, 거의 초품하죠. 여기 이문 초등학교 있으니까요. 입주권의 가격도 체크가 중요한데 3개 구역이 다 비슷합니다. 일반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에서 5억 1천, 프리미엄이 5억대 중반부터 있어서 총 매수가 10억 6천. 그러면 일반 분양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 실투자는 더 많이 들어갔고.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 4억 9천, 프리미엄 5억 3천, 총 매수가가 10억 초반대가 금매입니다. 그 다음 이문 1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5억 4천, 프리미엄 5억 2천, 총 매수가가 10억 중반대로 또 이렇게 이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은 비슷하지만 일반 분양 이 선호도 차이에서는 아무래도 이문 1과 3이 더 선호가 되고 이번에 패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다시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가격, 그 다음에 봐야 될 포인트들, 평면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이입니다. 아주 특별한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 가능.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빌라 아닙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럼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걸까? 역시 아닙니다. 바로 새 아파트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저렴하면서도 실거주와 투자 모두 잡을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만든 내 집 마련 투자 강의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2030 세대 소액 투자 그리고 3천만 원을 키워드로 뽑은 컨셉부터도 좋았지만 강의 교환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용이 뽑아질까? 스스로 부끄럽지만 몇 번이나 머리털을 설 만큼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3월 26일 오프라인 강의 참석자 중 한 분인 야부님께서 수업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의 주제를 보고 끌렸지만 일단 강의료가 너무 싸서 안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최상급의 강의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시의적절하면서도 실전성이 뛰어나고 이론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강의의 내용과 그 의도를 수강생들께서 잘 파악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맞추어 준비한 강의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부터 자녀의 투자를 돕기 위한 중장년층, 그리고 소액 투자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실전성이 높아 강의 중에 언급하는 청약, 투자, 세금, 대출 등에 관한 용어는 기초 지식의 습득 정도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굳이 매기자면 초중급에서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검색창을 열어두고 찾으면서 공부하면 되니까요. 저도 2013년 첫 투자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로만 일궈낸 결과를 저를 잘 아는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